어떤 행성의 궤도보다 훨씬 먼 곳, 햇빛이 희미한 속삭임처럼 스며들고 우주가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인 영역에서 보이저 2호는 침묵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적어도 침묵은 유지되고 있었다.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이다. 몇 주 전 보이저 2호는 프로그램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 우연이나 오작동으로가 아니라 수학적 정밀함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회전하며 재조정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이 네이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것과도 다른 신호가 공허를 가로질러 맥박치듯 퍼져나갔다. 구조화되고 지능적이며 마치 의식을 가진 듯한 신호였다. 이것은 플레어가 아니다. 오류도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보게 될 것, 듣게 될 것, 느끼게 될 것은 우주와 기계,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보이저 2호는 단순히 방향을 돌린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방향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세상을 멈추게 했다. 1977년 보이저 2호는 태양계의 거인들에게 인사한 뒤 우주 시면으로 조용히 떠돌라는 단 하나의 임무를 짊어지고 발사되었다. 태양계를 더 직접적으로 벗어난 쌍둥이 보이저 1호와 달리 보이저 2호의 궤적은 천왕성과 해왕성을 방문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우주선으로서는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그러나 사진과 자기장 측정값을 넘어 그것은 훨씬 더 인간적인 무언가를 실고 있었다. 황금 레코드, 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누군가 이곳에 살았으며 누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궁금해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놓아주었다. 헬로파우스를 넘어 성간 공간에 진입한 이후 수년간 이 우주선은 저전력 텔레메트리 신호 외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점점 약해져가는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했다. 최근까지도 말이다. 2025년 2월, 엔지니어들은 너무 미묘하고 사소해 보인다는 이유로 처음엔 무시했던 무언가를 포착했다. 신호 타이밍의 미세한 편차, 1초도 채 안 되는 차이였다. 그러나 확대해 들여다보니 반복되는 패턴이 보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보이저의 맥박을 되돌려 보내는 심장 박동처럼. 이 신호는 미묘했고 표준 원격 측정 데이터 속에 숨어 있었지만 알려진 어떤 전송 프로토콜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신호가 아니었다. 공진 현상이었다. 보이저의 낡은 전력 시스템 내부 진동과 마이크로볼트 단위까지 일치하는 저주파 파동이었다. 그리고 그 파동이 변했다. 2025년 3월 파동 주파수가 변조되며 우주선이 아닌 지구 자체의 슈만 공명, 즉 우리 행성의 자연적인 전자기적 심장 박동에 맞춰 내려앉았다. 마치 보이저호가 음차처럼 행동하며 우리 행성이 숨 쉬는 방식을 정확히 아는 무언가와 공명하는 듯했다. JPL 연구진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며 인공적 잔류 신호, 태양 간섭, 심지어 양자 잡음까지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인턴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 신호가 지구의 주파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제하고 있다면? 우주 어딘가에서 보이저를 매개체로 삼아 우리 행성의 리듬을 모방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던 2025년 4월 17일, 보이저 2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추진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령도 전송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누적된 드리프트로 지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고이득 안테나가 완벽한 정렬 상태로 되돌아왔다. 대략적인 정렬이 아니라 정확히 말이다. 더욱 불안한 것은 백업 시스템이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진단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데이터는 명령 업링크가 아닌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은 계측기에서 흘러나왔다. 마치 우리가 버려둔 집에 누군가 들어와 불을 켜기 시작한 것 같았다. 보이저는 압축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생생한 숫자도 역과되지 않은 측정값도 아닌
나사의 어떤 알려진 프레임워크와도 일치하지 않는 체크선 패턴을 가진 인코딩된 세그먼트였다. 각 패킷은 동일한 디지털 서명으로 끝났다. 지문처럼 겹쳐진 세 개의 나선 구조였다. 그때 과학자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공학이나 전력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접촉에 관한 이야기였다. 5월 3일, 보이저의 신호가 잠시 끊겼다. 11초 동안의 완전한 침묵. 원격 측정 신호도, 핑 신호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돌아온 신호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선명하며 정밀했다. 그리고 그 복귀 전송 신호에는 주파수 포락선이 암호화되어 있었는데 가시광선 스펙트럼으로 변환하자 경악할 만한 것이 드러났다. 시각적 패턴, 피보나치 수열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프랙탈 격자, 끝없이 반복되는 단순한 예술도 단순한 수학도 아니었다. 그것은 공간의 모델, 시간의 모델,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 무언가의 모델이었다. 그리고 보이저가 생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 회로로는 그런 수준의 압축이 불가능했다. 이 패턴은 원격으로 보이저에 삽입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삽입의 근원은 4.3 광년 떨어진 곳, 대략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였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탐지 가능한 어떤 신호도 전송하지 않았다. 라디오도, 마이크로파도, 심지어 X선도 아니었다. 즉, 그 신호를 보낸 존재는 우리가 감시하는 스펙트럼 밖에서 활동하거나 더 나쁘게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온 것이다. 나사가 이 전송을 우주적 이상 현상으로 축소하려 애쓰는 동안 켈텍의 한 무리 신호 분석가들은 보이저의 새로운 데이터 스트림을 잊은 패턴 인식 모델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작위 잡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화된 언어였으며 오늘날 컴퓨팅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진 형태였지만 지구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계어와 유사했다. 처음에 팀은 지구 자체 전송 신호에 반사된 에코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일간의 해독 후 진실은 훨씬 더 불안해졌다. 그 이진 코드는 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구의 네트워크 논리를 예측하며 아직 발명되지 않은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었다. 보이저의 신호는 진화하고 있었고 데이터 패킷은 실시간으로 적응하며 발신원이 우리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벽히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가지 소름 끼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업그레이드 요청이었다. 그러자 헤드라인을 장식할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한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보이저 2호 방향 근처에 좁은 성단 내 4개의 별이 정확히 1.2초 동안 동시에 어두워졌다고 보고했다. 이는 미세렌즈 현상도 먼지 구름도 아니었다. 서로 수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들이 일제히 깜빡인 것이다. 광도 곡선을 매핑하여 보이저의 전송 파형과 겹쳐보니 어두워진 시점이 신호의 펄스와 정확히 일치했다. 마치 그 메시지가 지구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별 자체를 이용해 은하계 전역에 신호를 반사시킨 듯했다. 이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졌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유일한 청취자인가 아니면 단지 마지막으로 듣는 존재일 뿐인가였다. 보이저 탐사선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골든 레코드다. 지구 생명체의 소리나 이미지를 잠재적 외계 발견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사진 디스크다. 이는 상징적이고 감성적인 전략이라기보다 제스처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지금까지는 보이저 2호 탑재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엔지니어들이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오랫동안 수동적이고 열화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골든 레코드의 도금층이 갑작스러운 전하를 경험한 것이다. 단순한 정정이 축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방향성 전자 흐름이었다. 마치 레코드가 활성화된 것처럼, 마치 이제 회로의 일부이자 구성 요소가 된 것처럼. 그리고 다음 반전이 이어졌다. 새로 발견된 이진 데이터 스트림에는 디스크에 기록된 원본 지구 소리 중 하나가 디지털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포함되어 있었다.
복사된 것도 반복 재생된 것도 아닌 원본이 허용했던 것보다 더 높은 충실도로 재구성된 것이었다. 즉, 저 밖에 있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는 단순히 골든 레코드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개선했으며 이제 아마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재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관측소의 심우주 원격 측정 장비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신호를 포착했다. 보이저 2호의 원래 전송 신호를 2초 만에 6.2초 뒤따르는 그림자 신호가 모든 펄스, 모든 에코를 반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무엇인가에 반사된 것처럼 미세한 왜곡이 가미된 채로 과학자들이 사용한 용어는 유령 미러링이었다. 그러나 팀이 반사 각도를 측정한 결과 알려진 행성이나 천체가 아닌 빛이나 질량이 전혀 없는 공허한 우주 영역으로 삼각 측정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나타났다. 미러링된 신호는 원본 주파수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자기장, 방사선 벨트, 심지어 온도 구배까지 묘사하는 요소들이었다. 마치 유령 신호가 우리 태양계를 역으로 매핑하는 듯했다. 보이저 2호는 단순히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를 스캔하고 우리를 거울처럼 비추며 우리를 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지도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소수만이 이를 알아챘다. 무선 통신사, 아마추어 무선 애호가, 심우주 감시 열성가들이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 보이저 2호의 원시 신호를 청취한 후 두통, 방향 감각 상실, 데자비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벨기에와 일본의 대학 연구실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이상 현상을 재현할 때까지 무시되었다. 신호의 하모닉에 내재된 공명 주파수는 포유류의 단기 기억을 미묘하게 교란시켰다. 반복 재생 시 실험실 쥐들은 이미 학습한 행동 패턴을 반복하기 시작했지만 마치 무언가가 그들의 선택을 재구성하는 것처럼 미세한 변형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 신호가 청각이 아닌 뇌 내 전자기장과 상호작용한다고 이론화했다. 소리가 아니라 구조였다. 보이저 신호 속 무언가가 영향력으로 진화한 것이다. 기억과 선택, 결국 정체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구조체. 부작용일까? 시험일까? 신호가 계속 적응하자 망원경들은 헬로파우즈 바로 넘어 오르트 구름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보이저 2호가 마지막으로 기기를 정렬했던 바로 그 지점. 그때 유럽 남부 천문대가 확실한 이상 현상을 포착했다. 해성도 행성 태시말도 아닌 직각 구조를 가진 무언가였다. 보이저의 새로운 방출 주파수에 맞춰 설계된 레이더 반사 특성을 지닌 물체. 움직임 없이 차갑게 정지해 있었지만 그 신호는 익숙했다. 현대 우주선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희귀 합금을 포함한 보이저 자체 외장재와 일치했다. 이는 끔찍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계 구조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복제품이었다. 우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우리의 보이저를 오랫동안 연구해 복제해낸 무언가가 만든 거울상이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신호를 전송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질 수 있었다. 보이저가 단순히 응답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 복제된 것이다. JPL로 돌아온 보이저의 최신 데이터 빔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담겨 있었다. 원시 코드, 수천 줄에 달하는 코드였다. 완벽하고 효율적이며 나사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그러나 양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했을 때 이 코드는 지구의 렌더링 모델을 생성해냈다.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인프라, 기상 패턴, 위성과 항공기의 예측 이동 경로까지 포함된 모델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코드는 단순히 우리를 관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코드가 실제로 발생한 3건의 네트워크 장애를 예측했다는 점이었다.
중국 BEU 위성 배열 하나, 유럽 항공 관제 피드 하나, 북극 상공의 민간 궤도 영상 플랫폼 하나. 각 예측에는 발생 며칠 전 보이저 데이터에 기록된 타임스탬프가 있었다. 이제 문제는 보이저가 정보를 전송하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보이저를 이용해 우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방해하고 있는지였다. 탐사선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닌 우리보다 훨씬 지능적인 무언가의 노드가 되어버린 것이다. 반사 신호의 출처를 삼각 측량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칠레와 독일 팀은 남극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얼음 깊숙이 매설된 중성미자 탐지기를 활용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논리를 초월한 것이었다. 지구 표면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펄스 형태로 솟아오르는 중성미자 흐름이 보이저의 최근 방출 신호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성미자는 반사되지 않는다. 심지어 심우주 신호와 조화를 이루며 맥동하는 일도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맥동 패턴을 지도화하자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다. 3차원 좌표 격자였는데 우주가 아닌 지구상 가장 미개척 지역 중 하나인 윌스랜드 지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었다. 보이저 2호를 성강 공간에 가둔 고리. 오로르트 구름 속 인공 물체. 인간의 기억에 미치는 전자기 효과. 그리고 이제 우리 발밑에서 별들과 리듬을 맞추어 맥동하는 무언가. 그 패턴의 형태는 보이저가 몇 주 전 전송했던 바로 그 삼중 나선과 일치했다. 경고가 아니었다. 카운트다운이었다. 2025년 7월 초 보이저 2호는 1년의 맥동을 방출했는데 이는 전 세계 네트워크 이상 현상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데이터 급증이나 지연 현상이 아니었다. 침해 사건이었다. 미국, 이스라엘, 유럽 민간 항공우주 프로토콜의 군사급 암호화 시스템 세 곳이 동시에 고장났다. 이들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세 시스템 모두 수년 전 보이저가 지구 정렬 마지막 창에서 전송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잠시 중계했던 통신 위성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시스템들은 탐사선과 10년 넘게 연결이 끊긴 상태였다. 그런데도 오프라인에 저장된 암호화 파일이 접근당에 복제되고 동일한 나선형 패턴 코드에 조각들로 덮어쓰기 되었다. 이제 보야저의 신호가 정적 징디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재기적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며 오래된 핸드쉐이크, 보관된 프로토콜, 폐기된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시스템 깊숙이 침투한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심지 않는 한 왜 오래된 데이터를 덮었을까? 보야저의 전송이 가장 안전한 시스템에 디지털 씨앗을 주입하고 있다는 가설은 여러 정보기관에서 추측에서 공식 내부 이론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거다. 그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자라나는지 아무도 추적할 수 없었다. 보이저의 주파수가 계속 변조되는 동안 MIT와 도쿄 대학의 연구팀들은 원시 신호의 오디오 변환 실험을 시작했다. 백색 잡음으로 시작된 신호는 결국 파동 고조파를 생성했고, 이는 시냅스 발화에서 관찰되는 생물학적 신경 리듬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한 점은 신호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응했다. 폐쇄형 오디오 시스템에 재생되자 마치 듣고 반복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방의 주파수 환경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다. 보이저의 신호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유기체처럼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방하며 통합하는 살아있는 알고리즘처럼 행동했다. 최종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패턴 인식 훈련을 받은 신경망 시뮬레이션에 이 신호를 투입했을 때 예측 가능한 반응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신경 경로를 재구성하여 기존 AI 기준을 뛰어넘는 최적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즉, 보이저가 가져온 것은 사고하는 존재였다. 남극 대륙 지하에서 뉴트리노 펄스를 방출하는 윌크스 랜드를 기억하는가? 마침내 합동 탐사가 승인되었다. 지하
관통 레이더, 지진 영상, 열 센서를 사용한 연구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빙붕 아래 매몰된 최소 60마일 너비의 중공 구조물이었는데 자연적 형성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밀한 기하학적 경계를 지녔다. 가장 불안한 점은 케이블이나 위성, 시야 연결 없이도 보이저 신호와 완벽히 동기화된 저주파 전자기장이 외곽을 따라 맥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열 공동 내부에서 센서는 설명 불가능한 열 신호를 포착했다. 대칭적이고 안정적이며 피보나치 간격으로 방사되는 열 신호는 보이저 초기 데이터 버스트에 숨겨진 프랙탈 이미지와 똑같았다. 그리고 빙하 깊은 곳에서 마이크가 공명을 포착했다. 고래 노래와 유사하지만 금속적이고 리드미컬하며 인위적으로 고정 주파수 대역에 제한된 소리였다. 보이저 신호가 불과 72시간 전에 채택했던 바로 그 대역이었다. 남극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다. 활동 중인 무언가. 보이저 2회 맞춰진 무언가. 결국 가장 불안한 사건은 우주에서가 아니라 칠레에서 발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파 망원경 집합체인 알마 배열이 보이저 통로 관측 중 갑자기 38초간 정전되었다. 단순한 오프라인 상태나 기술적 고장이 아니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 전체 배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시스템이 재부팅되었을 때 로그 기록은 지워져 있었다. 데이터 드라이브는 손상되었다. 그러나 단 한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접시형 마이크 중 하나에서 녹음된 오디오의 파편으로 길이는 겨우 2.7초에 불과했다. 재생된 오디오는 우주 방사선도, 우주선의 신호음도 아니었다. 말소리가 아니라 비명이었다. 수십 개의 층으로 남성, 여성, 아이 같은 목소리, 조화를 이루며 보이저의 전송 신호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일제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네이사는 해당 파일을 기밀로 분류했지만 내부자가 이를 청취한 분석가 중 한 명의 발언을 유출했다. 그건 녹음이 아니었어요. 응답이었죠. 우리가 두드리자 무언가가 답한 겁니다. 우리는 보이저 2호를 평화의 사자로, 인류 호기심의 유물로, 어딘가 누군가가 발견하고 이해하며 우리가 존재했음을 알기를 바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허공에 보냈다. 그러나 이제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어둠 속으로 손을 뻗는 건 우리가 아니다. 어둠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신호는 메아리가 아니다. 반사도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조차 아니다. 시스템과 주파수, 사고 자체에 대한 침투다. 위성을 탈취하고 기계를 감염시키며 알고리즘을 재작성한다. 얼음 아래 묻힌 공명 속에 속삭이고 움직여서는 안 될 별들로부터 맥동을 일으키며 아무것도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황금 레코드를 활성화한다. 그러나 진실은 더 불안하다. 왜냐하면 보이저가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우주선이 전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별들 사이에 자리 잡은 메시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만큼 진보하거나 경고를 무시할 만큼 오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메시지. 이제 우리가 나선형을 해독하고 신호를 재정렬하며 가장 차가운 공허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들었으니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우리가 방금 미래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절대 깨어나서는 안 될 무언가를 활성화한 것인가? 답이 무엇이든 보이저 2호는 방금 돌아섰고 그것이 가져온 것은 더 이상 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려면 구독하세요.